네,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가 법원에 보석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관련 내용 설주환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송 변호사님, 그 불구속 상태에서 하겠다는 건데 받아들여질까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송영길 전 대표가 작년 12월 18일에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2달 열흘 정도 지났는데요. 그 사이에 구속 사유가 됐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졌는가 하면은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일단 송 전 대표 사건은 다음 달 4일에 첫 공판기일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진행됐던 것은 공판 준비기일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증인이 한 명도 증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졌다고 보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직선거법에 보면 국회의원 후보자도 후보 등록을 마친 시점부터 개표가 끝날 때까지는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는 네. 예외가 됩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가 받고 있는 그 뇌물수수 혐의는 4천만 원인데요. 이게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법원이 이런 경우에 불체포 특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송 전 대표가 이제 최근에 구속된 상태에서 신당을 창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석 신청을 한 배경을 두고 정치적 활동을 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아무래도 이제 안에 옥중에 있을 때와 그다음에 나와서 활동하는 것은 다르겠죠. 아무래도 다르죠. 정치적인 파급력도 다르고 그럼요. 또 언론의 주목도도 달라지기 때문에 예. 저는 어떤 보석 신청의 배경에 당연히 어떤 이번 신당 창당과 그다음에 4월 10일에 있을 총선에 대비한 네. 어떤 행보가 있지 않겠느냐. 야. 뭐 계속 옥중에서 서신을 통해서 지금 계속 외부의 메시지는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렇다고 한다면 예. 어떤 이번에 보석 신청을 한 것이 단순히 뭐 불구속 재판을 받겠다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어떤 신당 창당의 어떤 효과를 더 배가시키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의미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 생각됩니다. 그러면 보석으로 나와서 이렇게 정치적 활동을 하는 거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직접적으로 법원이 뭐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든가 정치 활동을 하지 말라든가 이런 보석 조건을 붙일 수는 없지만 아. 통상적으로 붙이는 보석 조건에 비춰보면은 예. 실제로 정치 활동을 하기는 매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보석이 만약에 허가된다고 하더라도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보석 허가를 할 때 통상적으로 요즘은 그 사건 관련자와 접촉하지 말 것. 통신하지 말 것, 또 주거를 뭐 자택으로 제한한다든가 이런 조건들을 붙입니다.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주거가 제한되어 있다면 나가서 선거 유세를 한다든가 유권자를 접촉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또 선거에 관련된 정치 활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제한 없이 만나고 다니면 이 사건의 주요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송영길 대표가 접촉을 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아.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보석 허가가 돼도 정치 활동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앞서서도 저희가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는데 예. 마약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마약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된 이야기 해볼 텐데요. 당시 영상을 좀 보면 응급 환자처럼 보이지만 꼼짝 못하게 꽁꽁 묶여서 구급차에 실려갑니다. 상황이 좀 많이 심각했던 것 같아요. 네, 이거 지난 26일 오전 예. 9시예요. 밤 9시도 아니고 아침 9시에 그 광주 동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경찰이 20대 남성이 이 마약에 취해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경찰 관계자는 모텔 업주가 이걸 신고를 했는데 객실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다음에 안에 있는 막 집기류를 깨는 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신고를 했다. 그러니까 예.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리포트에서 봤듯이 이 마약에 취해서 어떤 집기류, 다른 뭐 어떤 무인 가게에 들어가서 집기류를 부순다든지 이거 똑같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예. 숙박업소에서 어떤 집기들을 부수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당연히 업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다 생각하고 예.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아하. 안에 들어가 봤더니 이미 주사기 등 어떤 투약의 마약 투약의 어떤 증거물로 보일 수 있는 것들이 네. 상당수가 발견돼서 일단은 119에 119 조치를 해가지고 일단은 연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주 얘기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마약을 투약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는데 강남 대로를 활보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지난 22일 오전 8시 20분경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 그 서울 강남의 주택가에서 30대 남성 최모 씨가 마약에 취해 비틀거리다가 이제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는데요. 네. 그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했더니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또 그 주사기 같은 것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
예. 이분의 이제 신분이 뮤지컬 작곡가로 파악됐다고 네. 하는데요. 그만큼 지금 마약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징후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생각보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이 우리 일상에 많이 침투해 있는 것 같은데 경찰이 다음 달부터 5개월 동안 마약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합니다. 마약 범죄 맞는데 효과가 좀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국수본에서는 지금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5개월간 지금 예. 장기간 마약 단속을 강력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 이제 범죄 단체 등 조직적 마약류 제조, 밀수, 유통 사범이라든지, 근데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유통 투약 어떤 사범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다음에 인터넷, 예를 들어서 뭐 SNS라든지 예. 뭐 개인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한 어떠한 이 유통하는 거, 그다음에 클럽이나 유흥업소 내에서 그다음에 유통이라든지 투약하는 사범에 대해서 예. 집중 단속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냥 평상시보다는 더욱더 이렇게 집중 단속을 하게 되면 마약 사범을 검거하는 것은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이제 마약 사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가 방금 리포트에서 봤다시피 일반인, 정말 학생, 정말 뭐 직장인, 주부까지도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단순 투약자를 검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유통망을 검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최근에도 우리가 간간히 뉴스를 통해서 뭐 부산 뭐 어떤 그 선박 밑에 예. 어떤 정말 많은 양의 뭐 마약류를 들여온다든지 이러한 유통 과정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상선이라고 하죠. 단순 투약범보다는 유통을 하는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그것을 뭐 수입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좀 단속이 예. 더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공급책, 마약 루트 이런 걸 좀 정리를 해야 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